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4월 25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 브랜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이 시간에 했었던 개봉작 소개 영화 뉴스 요 편집본을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올렸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낮이라고 해서 지난 방송 이후에 어떤 영화 작품들을 봤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작 영화는 본 게 없고 이제 옛날 영화들을 봤는데 먼저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맥스 재개봉을 했어요. 재개봉을 한 덕분에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고 요게 개봉 당시에 제가 극장에서 봤는데 그때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2010년도면은 지금 몇 년 전이야? 거의 한 13년 전이잖아요. 그때 보고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다시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아이맥스 재개봉을 한 김에 극장에 찾아서 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극장가가 어렵다, 뭐 관객 동원이 안 된다, 사람들이 극장에 찾지 않는다, 뭐 걸만한 작품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과거의 명작들, 그러니까 극장 체험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과거의 명작들을 극장에서 재개봉해 주는 것도 이게 뭐 혹자들은 뭐 누군가는 뭐 우려먹기다, 이거 또 재개봉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명작들을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작품들을 상영하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역할은 OTT는 할 수가 없거든요. OTT는 아무리 좋아봤자 집에서 보거나 아니면 휴대기기로 보는 건데 홈시어터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 한들 뭐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서야 그 극장만큼의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인셉션 같은 경우도 일반 가정집에서 사운드 시스템이나 아니면 스크린 환경들을 뭐 갖춰봤자 얼마나 잘 갖추겠어요. 그죠? 근데 요 인셉션은 진짜 극장에서 한번 다시 꼭 한번 볼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보면서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야, 이거는 극장에서 다시 보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보니까 사실상 이번에 본 게 처음 본 걸로 쳐야겠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개봉 당시에 봤던 그 내용들은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고, 그 인셉션 하면 딱 떠오르는 명장면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예고편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나온 영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거 스포일러를 뭐 이런 사람은 없겠죠. 없겠지만, 그래도, 그 내용은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그 인셉션 하면 딱 떠오르는 몇 가지 명장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호텔 로비가 360도 뺑글뺑글 회전하면서 벌어지는 액션씬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도심가가 갑자기 이렇게 쫙 그 코끼리 코처럼 쫙 들려가지고 이렇게 탁 접히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에 대한 기억만 머릿속에 남아있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고 어떤 배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기억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 배우가 여기 나왔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디카프리오 뭐그 조토끼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건 당연히 알죠. 아는데 그 조연들 중에서 저 배우가 여기 나왔었어? 이런 느낌이 있는 배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면서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 이거 보고 나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의 작품이잖아요. 놀란 감독님 작품 중에서 그 다크나이트가 진짜 아이맥스관에 최적화가 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아이맥스 환경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작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란 감독의 배트맨 3부작 있잖아요. 물론 그 비긴스는 뭐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합니다만은 그 2편과 3편격인 다크나이트랑 라이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던 작품이기 때문에 요것도 3부작도 언제 한번 좀 재개봉을 해주면은 좀 극장에 달려가서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드보이를 OTT로 봤습니다. 왓챠에서 봤고, 왓챠 파티를 열어서 저희 단톡방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감상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단톡방에 있는 분들과 요거를 같이 감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그 감상의 모습들은 막 채팅으로 활발하게, 왜냐면 이거 뭐 사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못 본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잖아요. 대부분 N회차 감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팅으로 활발하게 막 수다도 떨어가면서 뭐 이렇게 영화 뭐 뒷배경 이야기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좀 농담도 막 섞어가면서 이렇게 막 채팅하면서 이렇게 보기를 원했는데 저부터가 채팅을 틈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 채팅할 집중력까지 제 신경이 안 가더라고요. 그만큼 영화에 확 몰입해서 봤고요. 그리고 이거를 영화를 처음에 재생을 할 때 그 제가 저희 집에서 빨래 당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탁기에 빨래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빨래가 다 돌면은 건조기에 넣어야 되는데 아 그래 뭐 올드보이 보다가 중간에 왜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아무리 명작이라도 아무리 그래도 약간 요 부분은 지루한 부분인데 요 부분은 아 좀 스킵해도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올드보이 보다가 그런 장면이 나오면은 빨리 세탁기로 가서 그 빨래물들을 건조기로 옮겨놓고 다시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장면이 없어. 넘겨도 되는 장면이 없어요. 요 장면 지나가면은 세탁기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면 다음에 나오는 장면도 이건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요것만 보고 가야겠다. 근데 또 그 다음 장면도 요거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럼 요거 끝나면 가야겠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영화 끝까지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젖은 빨래를 2시간 동안 방치했다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중에 하나인데 이 복수가 요 차태식의 복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차태식의 복수라서 복수 3부작이 아니라 요 이유진 유지태 배우가 연기한 이유진의 복수라서 복수 3부작으로 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그 다시 보면서 좀 새로운 시점으로 보게 된 것 같아서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 왓챠에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많은 작품들에 영향을 줬죠. 그 넷플릭스에서 만든 마블 시리즈인 데어데블 시즌 1을 보면은 그 장도리 씬을 오마주한 장면이 나옵니다. 야, 그 장면도 이 올드보이에서 나오는 그 장도리 장면도 완전 압권이지만 그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데어데블 시즌 1에 나오는 그 액션씬도 완전 압권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마존 프라임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더 보이즈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히어로물을 약간 비튼 그런 작품인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 산낙지를 먹는 장면을 오마주한 장면이 나옵니다. 차태식이 아니라 오대수지.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서 사는 오대수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빌바오님. 저 너무 자연스럽게 차태식이라고 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요거 제가 그 편집하지 않고 제가 편집본에서 살리겠습니다. 이거 완전 등이 식은땀이 흐르네.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따라온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차태식이라고 했을 때? 그죠? 오대수죠, 오대수. 맞아요. 근데 왓챠피디아에 들어가 보니까 물론 뭐 대부분이 호평을 했지만 의외로 약간 혹평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여성 캐릭터에 대한 활용이 너무 그 아쉽다라는 뭐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단순히 자극적인 장면만 나열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고평가받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보면서 저는 주변에서 다들 이거 좋다, 좋다, 좋다 소리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별로인 입장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물론 뭐 공감은 못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그 관점에서 좀 신선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지금 뭐 인셉션, 올드보이 이렇게 주로 과거의 명작들을 봤는데 이번 주는 극장 개봉하는 작품 중에서도 극장에 가서 볼 만한 작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 나씨 코너에서는 극장에서 상영 중인 작품에 대한 언급들도 꽤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킹콩 스컬 아일랜드에서 킹콩이 낙지 먹는 장면이 나오는군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번 주 개봉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대박이 났죠. 이미 글로벌 대박을 치고 있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드디어 국내 개봉을 합니다.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는 이미 진행이 됐고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거쳐서 일반 관객들도 이렇게 하루에 뭐 2회차, 3회차 정도는 일반 영화관 예매하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유료 시사회도 이미 진행이 됐죠. 근데 보고 오신 분들 모두 다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슈퍼마리오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말씀을 하셨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추억팔이 아니냐. 슈퍼마리오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작품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 어린 세대들 이게 전체 관람가란 말이에요. 뭐 지금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뭐 유치원생들 이런 애들이 이 슈퍼마리오에 대한 추억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정작 그런 애들이
이거를 재밌게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면은 그 미니언즈 제작한 곳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슈퍼마리오에 대한 원작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도 충분히 귀엽고 재밌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스토리 전개가 너무 클래시의 적이고 너무 전형적이라서 스토리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원작에 대한 황홀경에 취해서 볼 거기 때문에 스토리야 뭐 아무래도 상관없을 거고, 그리고 원작에 대한 추억이 없는 어린 층이 볼 때는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딸과 함께 미니언즈 2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을 극장에서 같이 봤지만, 어른들이 볼 때 유치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상관이 없어요. 애들이 어른들만큼의 그런 개연성을 신경 써가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만들어 온 짬바가 있는 제작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려할 만큼, 그러니까 어린애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만큼의 어떤 유치한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다.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 연령층을 어우르면서 볼 수 있는 가족 영화가 개봉해서 지금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어느 정도로 흥행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전 세계 수익이요, 한화로 따졌을 때 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8억 7,100만 달러인데요. 지금 환율 계산해볼까요? 미쳤다, 진짜. 와, 1조가 넘었어요, 지금. 심지어 아직 상영 중인데. 그리고 국내 개봉 아직 안 했는데. 아직 개봉 안 한 국가들도 있는데, 이미 1조가 넘었어요, 수익이. 야, 이거, 와, 이게 전체 관람가도 한몫했고요. 물론 닌텐도 IP에 대한 힘이 어마어마한 것도 있지만 전체 관람가도 한몫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가족 영화라는 거가 큰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당장 개봉일인 수요일에 내일 예매를 해놨어요. 한국어 더빙도 같이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에 저 혼자 이렇게 먼저 자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 애랑 같이 더빙으로 한 번 더 볼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슈퍼마리오가 히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작 캐릭터의 모델링 그대로 살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다. 왜냐면은 기존에 저희 소닉 케이스도 있죠. 소닉도 이제 예고편 공개를 했을 때 완전 막 치아 다 구현해놓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그 불쾌한 골짜기에 소닉을 구현했다가 개욕 먹고 다시 그 모델링 수정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슈퍼마리오 옛날에 그 실사화 됐을 때 완전 막 진짜 무슨 애들용이라고 만들어놨는데 막 기괴한 그런 디자인을 해놓았던 그런 작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작 캐릭터를 충실하게 재현을 해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아이보리님께서 마리오 재밌겠다, 내일 개봉이군요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내일 개봉이고, 예고편만 봐도 원작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충실한지 그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GM이 미쳤대요. 제가 아직 이걸 본 게 아니라서 어떤 식으로 그게 구현될지 모르겠지만, 그 삽입곡들이 그 슈퍼마리오 게임을 즐겼던 분들이라면은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적재적소에 쓰여가지고 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료 시사회가 4DX관에서 열렸거든요. CGV 같은 경우는 4DX관에서 보신 분들 이야기가 4DX 효과가 굉장히 좋다. 왜냐면은 이게 그 장면 중에서 예고편에도 이미 나오는 장면인데, 그 마리오 카트를 구현한 장면이 나와요. 그 카트를 타고 이렇게 막 운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되게 그 4DX 효과를 되게 잘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DX로 유료 시사회 갔다 오신 분들도 굉장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극장가가 많이 좀 힘들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한국 작품이 좀 흥행을 해서 이렇게 좀 극장가가 흥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요런 그 히트 칠 수 있는 작품들이 나와서 어쨌든 간에 그 관객들이 극장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할 수 있다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제작사가 해외 제작사긴 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IP가 일본 IP잖아요. 지금 또 막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일본 문화에 뭐 잠식당한 뭐 한국 극장가, 이 얘기 또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지금 스즈메 문단속이랑 그 슬램덩크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또 슈퍼마리오도 일본 IP라고 또 그 소리 또 신문으로 나오게 될지 기사로 나오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왠지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네. 그렇네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이 요 드림이라는 작품이고요. 요 이병헌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요거는 제가 금요일에 예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극장에서 보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극한 직업을 감동했었던 이병헌 감독님의 작품이고, 요것도 시사회가 진행이 됐는데 시사회 평은 쏘쏘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이 감독님의 전작이었던 극한 직업이 완전 히트를 쳤잖아요. 거의 그 관객 수는 명량이 1등인데 벌어들인 그 수익으로 하면은 요 극한 직업이 1등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히트를 친 작품인데 그래서 그 감독님이 제작한 영화라고 해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전작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은 다 어디 갔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그렇답니다. 그냥 그렇다, 그냥 소소한 평작이라는 시사회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서준과 아이유 배우의 어떤 파워를 좀 믿어봐야죠. 예.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니까 뭐 그것도 실화에 대한 힘도 한번 믿어봐야죠. 막상 이렇게 개봉하기 전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드림이 개봉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의 다음 희망은 드림이다라고 했는데 이 드림 시사회 평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말을 바꿨죠. 다음 한국 영화의 희망은 범죄도시 3다. 아마 5월 중에 개봉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5월 31일에 개봉한다고 했다가 또 그 반박 기사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직 언제 개봉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범죄도시 3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요게 그거예요. 그 노숙자 축구단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꾸렸던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제작이 된 영화입니다. 그래요. 시놉시스는 선수 생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은 소울리스 축구 선수 홍대, 계획도 의지도 없던 홈리스 풋볼 월드컵 감독으로 재능 기부에 나서게 된다. 각본 없는 각본으로 열정리스 현실파 PD 소민이 다큐 제작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뜯어진 운동화와 슬리퍼, 늘어진 반팔 티셔츠를 필두로 운동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특별한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된다. 택견인지 축구인지 헷갈리는 실력과 발보다 말이 앞서는 홈리스 선수들의 환장할 팀워크, 다큐의 대사와 상황, 그리고 진정성 없는 연출을 강요하는 소민의 기가 막히는 감독 홍대. 하지만 포기할 틈도 없이 월드컵 출전일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이들의 도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요 설정만 보면 되게 좋거든요. 홈리스 축구 선수라는 축구팀이라는 요 설정만 가지고 봤을 때 되게 좋은데 이거를 좀 못 살렸나 봐요. 시사회 평을 보니까. 그래서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감독님 이름빨도 있고 그리고 배우들도 워낙에 그 조연 배우들도 다 쟁쟁한 배우분들이세요. 조연 배우들조차도 걸을 타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극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회 평은 말 그대로 뭐 참고하라고 있는 거고요. 결국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뭐 직접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은 무명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중국에는 1월 달에 이미 개봉을 했고 국내에는 4월 26일 내일 개봉을 하게 됩니다. 요것도 시사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거 시사회 보고 오신 분들이 약간 그 새끼 느낌이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새끼 느낌이 나는데 액션이 좀 더 강조된 새끼 느낌? 그런 게 좀 난다고 합니다. 특히 요 국내에 양조위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양조위 팬분들은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새끼가 국내에서는 되게 좀 자극적인 장면들만 부각이 돼서 좀 유명해졌잖아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신 분들은 그 자극적인 장면이 뭐 물론 야한 장면이긴 하지만 그게 막 그 장면만 클립만 막 따가지고 그냥 보시는 분들 대비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야하게 안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다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만큼 사실 그런 장면에 초점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 작품은 아닌데, 그 좀 강렬하다 보니까 그것만 클립으로 따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그걸로만 조금 부각이 돼서 좀 아쉬운 작품이긴 합니다. 새끼가. 네, 근데 그런 야한 장면만으로만 이렇게 평가되기에는 너무 아쉬운 작품이고 사실 그것도 서스펜스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새끼 역시도. 그래서 근데 요 무명도 역사 서스펜스물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션씬을 굉장히 잘 찍었다라는 평이 그 시사회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양조위로 많이 부르는데 사람들이 이게 양조위로 부르는 게 맞나? 이게 한국식으로 그냥 우리끼리 부르는 거잖아요. 량차오웨이로 이제 기사들이 최근에는 좀 쓰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국내에서는 양조위로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그냥 편하게 부르면 되지, 그죠? 네. 그 광익들끼리 부를 때는 뭐 양조위로 부르든 량치오웨이로 부르든 뭐 량차오웨이로 부르든 뭐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예를 들어서 뭐 방한을 하거나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모시고 부를 때 어떻게 부르게 될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관객들이야 뭐 편하게 부를 수 있는데
뭐 공식적으로 어떻게 부를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나중에 뭐 사랑해요 연애가 중가 이런 데서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시놉시스를 보자면은 완벽히 숨기고 끝까지 의심할 것. 요것만 봐도 약간 새끼란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죠? 1941년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고 상하이를 정념한다. 이에 맞서 상하이에는 비밀 결사가 결성이 되고 정체를 감춘 채 일본 조직 내 침투한 요원들은 비밀리에 첩보 작전을 펼치지만 반역자들의 계속되는 방해로 인해 위험에 놓이는데 요 거의 새껜데? 네. 누가 누구의 적인지도 알 수 없고 새껜데? 오늘의 동료마저 믿을 수 없는 혼란의 시대. 새껜데? 그래요. 이름 없는 스파이들의 소리 없는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시놉시스만 봐도 완전 새끼의 향이 진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뭐 보신 분들은 되게 재밌게 봤다고 하시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양조위 영화는 양조위가 장르예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양조위가 장르예요. 샹치만 해도 정작 주인공이 샹치보다는 양조위가 더 그 인상에 깊었잖아요. 그래서 이 양조위라는 배우는 정말 그 등장만으로도 뭐 분위기로 그냥 압살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무명에서도 그런 포스를 뿜어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요 되게 젊고 잘생긴 배우랑 같이 나오잖아요. 왕이보라는 배우가 되게 정말 그 전형적인 미남 젊고 잘생긴 이 미남 배우인데 제 개인적인 눈에는 정말 뭐 CG같이 이렇게 잘생긴 왕이보랑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왕이보가 97년생 25살인데 양조위는 환갑이에요, 환갑. 이렇게 대놓고 비교를 해봐도 전혀 꿀리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양조위는 눈빛이 홀리는 그런 눈빛입니다. 진짜 대단한 배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스크린에서 양조위를 한번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새끼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스크린 나들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작품은 피기라는 작품인데요. 요게 평단의 호평을 받으면서 굉장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해외에서는 작년 1월에 이미 개봉을 했던 작품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내일 개봉을 하게 됩니다. 공포 스릴러 장르를 가지고 있고, 요것도 이제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시놉시스도 좀 흥미로워요. 정육점집 딸인 사라는 몸이 비대하다는 이유로 동네 소녀들의 놀림감이 된다. 어느 날 소녀들은 수영장에 홀로 있던 사라의 옷을 가지고 도망치고 사라는 수영복 차림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치욕을 겪는다. 그 와중 사라는 한 남성이 자신을 괴롭혔던 소녀를 잔인하게 납치하는 모습을 목격하지만 차마 신고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애가 살인마에게 납치되는 것을 봤는데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그런 시놉시스를 가지고 그 뒤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각종 영화제에서 비평가 선택상, 작품상, 그리고 다른 상도 쭉쭉 받았고, 여우주연상, 최고의 트레일러상, 여자 신인상 등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굉장한 호평을 받은 작품이라서 지금 많은 시네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익숙해지셨죠? 네, 이런 작품은 극장 개봉 관수를 많이 확보하지를 못하는 슬픈 전통이 있습니다. 바바야가님이 이 영화가 되게 슬픈 영화라고 하시네요. 네, 근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개봉작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영화 뉴스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쿠아맨2의 테스트 상영회 후기가 나왔고요. 보다가 사람들이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평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 DC 유니버스 작품 중에서 내부 테스트 시사회 반응이 좋게 나온 거는 블루비틀 그리고 플래시 요 두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부 시사회 반응이 안 좋은 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쿠아맨2 같은 거는 좀 아쉬운 게 배우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1편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고 2편의 감독도 아마 제임스 완 감독님이 그대로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감독님이 제임스 완 감독님이 1편에 이어서 2편도 그대로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1편을 재밌게 봤던 이유가 그 심해에 대한 공포를 굉장히 잘 묘사를 했어요. 어두운 바닷가에서 멀록들이 이렇게 막 갑자기 그 점프 스퀘어로 팍 나와가지고 놀래킨다든가 아니면 그 수많은 멀록들을 헤집고 심해로 내려가는 그 등불 하나 같은 등불이
아니지 뭐 빛 하나 딱 밝혀가지고 그 심해로 쫙 내려간다든가 아니면은 그 거대 크리처가 그 심해에서 팍 솟아오르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들을 너무 잘 묘사를 하셔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잘 짜여진 각본이냐 잘 짜여진 뭐 스토리냐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장면들이 주는 쾌감들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1편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거는 극장에서 볼만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에 개봉 당시에 상영 당시에 극장에서만 2번 보고 블루레이까지 소장을 한 만큼 되게 재밌게 봤던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2편도 이 감독님이 그대로 한다고 하길래 그럼 뭐 걱정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우 이슈 터지지 테스트 시사회는 뭐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지 이러니까 갑자기 좀 짜게 식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실제로 언론 시사회라든가 아니면 일반 관객 시사회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봐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렸던 뉴스입니다. 제가 수원에 살거든요. CGV 수원이 수원역에 있어요. 그 CGV 수원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네, 이미 CGV 앱이나 공지사항 들어가 보면은 이미 공지가 되어 있고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좀 씁쓸했던 게 제가 2012년도에 수원에 올라왔어요. 이제 취업을 하면서 수원에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되게 꾸준하게 찾던 상영관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당연히 모든 극장들이 손님들의 발길이 많이 끊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역에 있잖아요. 이 CGV 수원점이 수원역에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점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수원역이 수원에서는 교통이 되게 편합니다. 대중교통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지하철도 있고 그리고 수원에서 다니는 거의 모든 버스들이 요 수원역을 거쳐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기에도 되게 편하고 해서 접근성이 되게 좋은 상영관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셨고 그 수원 사람이라면은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영관이기도 할 거예요. 최근에 리뉴얼도 한번 했거든요. 공사를 막 뚝뚝뚝 해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도 바꾸고 IMAX관도 진짜 말만 IMAX관일 정도로 되게 협소했는데 그것도 다시 리뉴얼 해가지고 뭐 그래도 작긴 하지만 조금 키우고 이제 좌석도 손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 상영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 사람들이 IMAX관에서 보려면은 CGV 광교를 가야 되는데 이 CGV 광교가 광교 갤러리아점에 있는데 여기가 단점이요. 수원역만큼의 어떤 그 대중교통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거기에여서 지금 또 계속 우울한 소리가 들고 있죠. 1000만은커녕 100만 영어도 힘든 위기의 극장가라고 하는데 참고로 요 국내 영화 드림 있잖아요. 요게 손익분기점이 22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220만은 고사고 지금 100만도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화 뉴스 시간에 제가 드렸던 것처럼 박스 오피스 2위가 지금 손익분기점을 못 넘기는 그런 상황에서 영화 드림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될 것인가 못 넘길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극장가뿐만 아니라 국내 OTT 서비스인 웨이브랑 티빙, 왓챠가 역대급 영업 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극장도 안 가, 지금 OTT도 안 봐. 그럼 대체 뭘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넷플릭스는 국내 기준으로 역대급 수익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넷플릭스만 주구장창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오늘 기사가 났던데 웨이브 같은 경우는 비용의 효율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 같고 티빙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을 좀 줄이겠다라는 뭐 전략을 내놓은 것 같고 왓챠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죠. 시장에 나와 있어 누가 인수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엄청 투자를 하죠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국내 OTT가 너무 파편화가 돼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결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옛날에 그 옥수수라고 아세요? 되게 태초에 TV인가 웨이브가 갈라지기 전에 통합이 된다면야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반가운 일이긴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웨이브, 티빙, 왓챠, 넷플릭스 다 구독하고 있습니다. 매달 구독료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는요. 2022년에 가장 성공한 영화 탑10입니다. 네, 먼저 2022년 흥행 10위는요. 스마일이라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챙겨보진 않았던 이유가 이게 점프스퀘어 기법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깜짝 놀래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안 챙겨봤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9위는 토르 러브 앤 썬더입니다. 이게 욕 엄청 먹었죠. 나오고 나서 막 토르는 믿었는데 실망했다 이런
엄청 혹평이 많았고, 저는 그냥 그랬어요. 뭐, 그냥 쏘쏘. 재미있는 장면도 있었고, 좀 별로인 장면도 있었고, 그냥 그럭저럭 봤는데, 제가 실망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이 용산 아이맥스 사람들이 칭찬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마음 먹고 연차 내고 기차 타고 가가지고 용산 아이맥스에서 처음으로 본 게 요 토르 러브 앤 썬더 요거였는데, 좀 실망을 했습니다. 네, 이게 풀 아이맥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 장면들만 아이맥스 비율로 꽉 차서 나오는데,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연차 써서 기차 타고 간 그 노력 대비 뭐 그렇게 좋았냐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조금 실망이었던 그런 기억을 안겨준 작품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토르 러브 앤 썬더가 9위를 기록을 했고요. 장화시는 고양이가 8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딸이랑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OTT 개별 OTT에서 구매를 해놨는데, 요거 조만간 딸이랑 같이 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애들이 봐도 재밌고 어른들이 봐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액션 씬들 같은 거 연출들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보는데 그 쾌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7위는 더 배트맨입니다. 요게 더 배트맨이 작품성과 흥행을 모두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DC에서 많은 시리즈물들이 철퇴를 맞았는데 요 더 배트맨은 살아남아가지고 2편도 제작 중이고, 그리고 더 펭귄이라는 HBO 맥스에서 드라마 시리즈도 지금 제작 중이죠. 그래서 요 더 배트맨 세계관이 조금씩 이제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 극장에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고, 극장의 사운드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알았어요. 언제 알았냐면은 요 작품 장면 중에서 베트카의 그 후면에서 딱 시동을 걸자마자 불이 확 뿜어져 나오면서 붕 하면서 이렇게 시동이 딱 걸리는 그런 장면이 딱 나와요. 그때 어쨌든 소리도 공기의 진동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 메가박스 MX관에서 봤거든요. 사운드 특허관에서 봤는데, 시동이 딱 걸리면서 부웅하는 소리와 함께 진짜 내 앞에서 그 자동차가 시동이 걸린 것과 같은 그런 바람이 확 느껴질 정도의 그런 공기의 진동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운드가 중요하다라는 이유가 물론 뭐 이게 청각적인 그런 쾌감도 있겠지만, 이런 공기의 진동들, 그러니까 화면에서 느껴지는 그런 공기의 진동들을 내가 체감할 수 있다는 것도 사운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구나라는 거를 요 더 배트맨을 통해서 느껴가지고 되게 신박하게 봤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 6위는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입니다.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이 6위를 차지했고요. 막상 요게 개봉하고 나서는 이제 쥬라기 월드가 아니라 메뚜기 월드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공룡보다 메뚜기가 더 많이 나오더라라고 하면서 뭐 엄청 조롱을 받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나름 뭐 재밌게 봤어요. 뭐 오토바이 추격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재밌게 잘 찍혔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럭저럭 재밌게 봤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6위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 지금 마블 작품이 몇 개야? 지금 토르 러브 앤 썬더 10위 중에 하나, 둘, 지금 곧 소개해드릴 닥터 스트레인지 셋. 야, 마블 작품이 어마어마하네요. 이러니까 마블이 계속 작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5위, 그 다음에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니언즈 2가 3위를 기록을 했고요. 야,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것도 제가 딸이랑 같이 이제 극장에서 봤는데, 뭐 저희 딸도 너무 좋아했고, 저도 뭐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보호자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저도 그냥 뭐 일부 장면에서는 뭐 빵빵 터지기도 하면서 재밌게 봤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런 그 미니언즈 시리즈가 그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개그 코드들이 정말 계속 그 시도를 해요. 그런 개그 코드들을. 그런 게 이제 취향 저격이 되면서 저희 딸이 너무 좋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제 3위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탑건 매버릭이 2위를 기록을 했고요. 1위는 아바타 물의 길이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2년도에 이런 순서로 이제 흥행을 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화 뉴스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